오늘은 영조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로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잔인했던 세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66, 15, 25.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비극이 시작되던 해 주인공들의 나이입니다. 66세의 늙은 임금 영조, 그보다 무려 51살이나 어린 15세의 어린 아내 정순왕후, 그리고 그 어린 새어머니도다 오히려 10살이나 나이가 많은 25세의 아들 사도세자.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이 기묘한 관계가 조선의 운명을 바꿀 화약고가 됩니다. 아들보다 10살이나 어린 어머니가 들어오면서 평소 완벽주의를 고집하던 영조의 성미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사도세자의 고통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과연 15살 소녀 왕후는 어떻게 51살 연상의 남편을 조종해 25살의 아들을 죽음의 뒤주로 밀어넣었을까요? 그 소름 돋는 정치적 이간질과 오해로 점철된 비극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시대 전설 88입니다. 오늘은 정말 파격적이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영조 39년,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혼례식이 열립니다. 66세의 영조가 꽃다운 15세 소녀를 계비로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혼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아들 사도세자와 그의 부인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여자애가 내 어머니라며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세자는 문안을 어찌 그리 소홀히 하느냐 몇 꾸짖는 겁니다. 사도세자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시장에 불과했습니다. 노론 가문의 딸로 태어나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정순왕후에게 사도세자는 반드시 꺾어야 할 적이자 자신의 앞날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본격적인 갈등의 서막이 오릅니다. 우리 영조 임금님, 평소 성격이 어땠나요? 불같고 급하기로 조선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이었죠. 한 번 싫은 건 죽어도 싫고 의심이 시작되면 끝을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이 깐깐하고 성미급한 51살 연상 남편의 성격을 아주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습니다. 영조가 세자의 공부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혀를 찰 때마다 정순왕후는 옆에서 독을 타듯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전하, 세자가 어젯밤에도 몰래 궁궐담을 넘었다 하옵니다. 혹여 전하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뒤로는 딴 마음을 품고 칼을 가는 것은 아니겠사옵니까?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평생을 정통성 문제로 의심 속에 살았던 늙은 영조에게 영모라는 단어는 발작 버튼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사실 사도세자는 당시 심각한 우울증과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옷도 제대로 못 입는 의대증에 걸릴 정도로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었죠. 그런데 정순왕후는 세자의 이런 아픈 증상들을 광기와 반역의 조짐으로 아주 교묘하게 둔갑시켜버립니다. 밤마다 세자가 공포에 질려 헛소리를 하면 그걸 일일이 기록해서 영조에게 가져가 보고하고 세자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무예 연습이라도 하면 저 칼끝이 전하를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부풀렸습니다. 늙은 남편의 의심은 병이 되었고 어린 아내의 속삭임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부자 사이의 천륜이 이간질 한마디에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거란의 대신들이 모두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소론 대신들과 세자를 아끼는 사람들은 이 비정상적인 흐름을 감지했습니다. 편전회의가 열리던 날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 노대신이 정순왕후가 있는 쪽을 매섭게 쏘아보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중전마마께서는 아직 연치가 어려 궁중의 법도를 잘 모르시는 듯하나 세자는 이 나라의 근간이자 전하의 유일한 혈육입니다. 어찌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부자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 하십니까? 이 말에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대신들의 눈총은 화살처럼 정순왕후에게 꽂혔고 어린 계비가 가문의 세력을 등에 업고 나라의 기틀인 세자를 해치려 한다는 비난이 빗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순왕후의 소름 끼치는 정치력이 폭발합니다. 보통의 10대 소녀라면 겁에 질려 울면서 도망갔을 텐데 그녀는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대신들의 비난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녀는 영조 앞에서 철연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제가 부족하여 세자를 진심으로 걱정해드린 말씀이 도리어 저들의 오해를 샀나 봅니다. 대신들이 저를 세자를 해치려는 악독한 어미로 모니 제가 어찌 이 자리에 더 머물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이니 저를 당장 폐위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고도의 심리전인지 보이시나요? 성질 급하고 고집센 늙은 영조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어린 아내가 신하들에게 옹격받는 걸 보니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오해라니, 중전은 오직 과인을 위해 고언을 한 것인데 너희가 감히 누구를 핍박하느냐. 영조의 분노는 세자를 변호하던 대신들과 사도세자 본인에게로 벼락처럼 쏟아졌습니다.
정순왕후는 단 한 번의 눈물쇼로 대신들의 비판을 왕후를 향한 무례한 공격으로 프레임을 완벽하게 바꿔버렸고 사도세자는 어린 어머니를 모함하는 못된 아들로 낙인지키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오해라는 예쁜 포장지에 쌓여 역사의 뒤편으로 처박히는 순간이었죠. 결국 사도세자는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성질 급하고 고집센 늙은 아버지는 더 이상 아들의 피 맺힌 울음소리를 듣지 않았고 10살 어린 새어머니는 뒤에서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자신을 도와주려던 신하들은 왕의 분노 아래 입을 닫아야 했습니다. 세자가 뒤주에 갇히던 그날 정순왕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에는 전해지지 않지만 아마도 자신의 가문과 권력을 위해 방해물을 제거했다는 냉혹한 확신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장 단단한 고리가 질투와 권력욕이라는 칼날에 잘려나가는 현장, 그것이 바로 이모화련의 진짜 이면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시대 전설 88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60대의 노련하지만 노쇠한 왕과 15세의 영악한 왕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희생된 20대의 젊은 세자.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뒤틀린 욕망이 빚어낸 거대한 비극의 드라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정순왕후의 치밀한 이간질은 결국 성공하여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지만 그 대가는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프고도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순왕후의 이 승리가 과연 영원했을까요? 아니요. 이 모든 참극을 곁에서 지켜보며 피눈물을 닦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 훗날의 정조 이산입니다. 다음 사탄에선 할아버지 영조의 노욕과 할머니 정순왕후의 집요한 견제 속에서 정조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살아남아 위대한 성군이 되었는지 그 눈물겨운 사투와 소름 돋는 대반전의 복수극을 다뤄보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왕 정조의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조선시대 전설 88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